3개월 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나요?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이 오픈했을 때 3시간 넘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롯데리아 미국 진출 3개월 후의 충격적인 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8월 저는 롯데리아 풀러턴점 오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매장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민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 미국인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줄이 매장을 한 바퀴 돌고도 모자랄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은 아이들을 달래가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노인분들까지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현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다리시냐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식 햄버거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롯데리아의 미국 진출이 성공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9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매장 앞에는 줄이 없었습니다. 아니, 줄은커녕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는 20여 명 정도의 손님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텅 빈 건 아니었지만 8월의 그 열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아쉬워 보였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식어버린 걸까요? K푸드의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친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실제 고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한 거죠. 첫 번째로 만난 건 제니퍼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풀러턴 캠퍼스에 다니는 20대 여학생이었어요. 그녀는 불고기 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표정이 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주더라고요. 제니퍼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고기 버거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소스 맛이 다른 패스트푸드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주 오는지 물어봤을 때 그녀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불고기 버거 세트가 $8 90센트인데 같은 돈이면 인앤아웃에서 더 푸짐한 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니퍼는 특별한 날에만 온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나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을 때만 온다는 거죠. 일상적인 식사로는 부담스럽다는 게 그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마이크라는 30대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방금 새우버거를 한 입 먹어본 상태였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마이크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너무 달다고 하더라고요. 소스가 달고 진해서 다른 재료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빵도 퍽퍽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어떤 버거를 선호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마이크는 주저없이 인앤아웃이나 쉑쉑 버거라고 답했어요. 같은 가격대라면 그쪽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롯데리아는 한번 경험해볼 만한 곳이지 자주 올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인터뷰를 통해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롯데리아가 차별화에는 성공했지만 지속적인 고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신기함으로는 한번 올 수 있지만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정도 만나봤어요. 아버지 김 씨는 롯데리아가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그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씨의 아내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 온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미국식 햄버거에 더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롯데리아 버거가 너무 달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들의 10대 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들려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좋지만 평소 식사로는 맥도날드나 타코벨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복잡한 현실을 봤습니다. 같은 가정 안에서도 세대별로, 미국 거주 기간별로 취향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롯데리아가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백인 커플도 만나봤어요. 남자친구 잭은 K-팝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불고기 버거의 독특한 맛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사라는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한번 먹어보기에는 좋지만 자주 먹기에는 너무 자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양이 적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가격 부담, 둘째는 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맛, 셋째는 호기심으로는 좋지만 일상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 컨설턴트인 박지훈 씨를 만났어요. 박 씨는 다국적 외식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자문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박 씨는 제 질문에 매우 체계적으로 답해 주었어요. 먼저 롯데리아의 차별화 전략은 분명히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고기 버거나 새우버거 같은 한국적 메뉴로 미국 시장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확보했다는 거죠. 매장 인테리어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 간판이나 청와대 그림 같은 한국적 요소들이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박 씨는 우려스러운 점들도 지적했습니다. 첫째,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적 특색은 좋지만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가격 경쟁력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햄버거 시장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인앤아웃, 맥도날드, 칠필레, 쉑쉑버거 등등 쟁쟁한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이들과 가격 경쟁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셋째는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소스나 재료들 때문에 원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박 씨의 마지막 조언이 인상적이었어요. 롯데리아가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적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현지화에 성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 씨와의 대화를 통해 롯데리아가 직면한 현실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매장을 몇 번 방문해서 대략적인 고객 수를 세어봤어요. 오픈 첫 주에는 하루 평균 300명 넘는 고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100명 안팎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제외하면 더 한적했어요. 오후 3시나 4시쯤에는 매장에 손님이 10명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직원들도 한가해 보였습니다. 온라인 리뷰도 살펴봤습니다. 구글 리뷰를 보니 초기에는 대부분 4점 이상이었는데 최근 리뷰들은 3점대가 많았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롯데리아 관련 포스트가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에 폭발적인 관심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취재를 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뿌듯했어요. 한국의 맛이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초기의 관심을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잠재력은 있는데 뭔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데리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자주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초기 화제성은 만들 수 있지만 현지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롯데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K푸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롯데리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뜨거웠던 관심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리아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지인의 입맛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야 할 거예요.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고 마케팅 전략도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K컬처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롯데리아가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롯데리아의 행보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분명 한국 스타일 버거의 경쟁력이 점점 K-팝처럼 번져나갈 거라 생각해요. 1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